네, 한미 양국이 안보 협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이른바 포디 작전 지침이 승인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고, 또 연합뉴스 북한부의 이상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안보 협의 회의.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대북 공조 방안들 그리고 안보 그렇습니다. 현안들이 많이 논의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인 회의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방한 중인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이제 국방부 청사에서 이제 제47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를 이제 공동 주재했습니다. 영어로는 SCM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네. 이번 회의는 두 장관 이외에도 여러 이제 외교나 군사 부문의 이제 고위급 간부들이 총출동한 행사였고요. 이 행사는 매년 한 차례씩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47차니까 예. 좀 비교적 상당히 오랜 그러네요. 역사를 갖고 있는 회의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작은 1968년 이제 워싱턴에서 시작된 네. 회의가 처음 열린 회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연례 국방강요회담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회의, 1971년에 4차 회의 때부터 이제 좀 더 회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명칭으로 불려왔고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한미 군 수뇌부가 이제 참석을 해서 군사 외교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고 결정짓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SCM을 하루 앞두고 이제 1일 이제 방한을 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먼저 방문을 해서 이제 여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국방장관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이제 양국 국방장관이죠. 북한의 침략이나 군사적인 도발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년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좀 실질적인 대책 강구나 방법이 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기자님께서 SCM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SCM은 글자 그대로 한미동맹, 특히 군사적 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핵심 최고 협의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SCM을 통해서 모든 전략 지침이 승인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MCM, 합참의장 간의 협의체라든지 또 한미연합사령관, 또 연합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SCM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특히 북한이 전면전을 억제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끊임없는 국지 도발이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1910년 이후 천안함 폭침, 연평 포격 도발 이후에는 우리의 그 억제력을 전시뿐만 아니라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 도발에 대한 이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 거기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뭐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2015 대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셨거든요. 네. 그 발표한 성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오늘 성명에 담겨졌어요. 특히 북한의 국지 도발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과 그걸 강화해야 하는 강력한 의지를 거기다 담고 있어요. 특히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4D라든지 예. 그 4D를 이행하고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체를 또 가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국지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기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예, 있죠. 실질적인 대응 방안까지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내용을 좀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공동성명 발표 내용을 이 기자께서 좀 정리를 간략하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해드리겠습니다. 총 16개 항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코 짧은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전반적인 내용부터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이제 네. 성명에는 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역시 이제 북한의 여러 유형의 도발에 이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제 핵실험을 포함한 이제 각종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고요. 또 이를 공동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올해 5월이었죠. 이제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러한 입장을 공동으로 확인했고요. 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DMZ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 한계선 도발과 관련해서도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공동으로 확인했고요. 북한의 NLL 준수를 분명히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이제 자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의 안보를 함께 지켜나가겠다라는 공약을 확실히 재확인했다는 것도 분명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네.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4D 개념, 이제 이행 지침을 승인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 네. 될 텐데요. 이제 4D는 탄도미사일의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단계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향후의 작전 계획으로 발전해 나갈 어떤 여지를 두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략적으로 이 기자가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공동성명 발표 내용을. 근데 결국 중요한 게 이제 하나로 좀 요약을 하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게 방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나갔는데요. 4D라고 하는 이 작전에 대한 이행 지침이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역량, 핵 미사일, 특히 미사일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연합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작전 지침, 이행 지침이 바로 4D라고 볼 수 있는데, D로 시작되는 단어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D는 detect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disrupt라고 그래가지고 교란하는 거죠.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destroy,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파괴 또는 네. 그 전에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올 경우에는 우리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 상공에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타격을 하는 것인데, 이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킬 트레인이나 KAMD,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보면 되는데, 킬 트레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징후를 미리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4D 개념에 의해서 사전에 타격을 하거나 또는 교란을 하거나 그렇게 사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 발사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KAMD를 통해서 상공에서 타격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 작전, 이 지침이 바로 4D라고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 이해하세요? 4D라는 것이 탐지, 그리고 교란, 파괴, 그리고 타격, 이게 전방위적으로 대단히 적극적인 대응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궁금한 게 이제 뭐 북한에서 도발한다거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이제서야 하는 걸까? 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 이것은 이제 뭐 오늘 이제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제 검토를 하고 이 발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양국 장관이 이제 이행 지침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작계화가 될 것이고,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습, 대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역시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의 역량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네. 경량화, 정밀화, 다종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돼서 우리가 그걸 맞게 되면 한 번 맞으면 이제 다시 반격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크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미리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하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리 한미가 가지고 있는 공동자산, 군사위성이라든지 고고도 글로벌 호크라든지 많은 그 감시 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발사대, 이동 발사대, 또 이 지휘 시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탐지하고 교란하고 그런 효과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절감됐기 때문에 한미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이제 아주 전방위적인 포디 작전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의 네. 카터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했는데 첫 번째 일정이 판문점에 네, 그렇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방문했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북한 군 진영도 이렇게 거기서 볼 수가 있나 봐요. 예, 물론입니다. 예, 그 네. 소식을 좀 전해주실까요? 예, 회의는 오늘이었지만 이제 카터 장관은 어제 도착을 네.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일정으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곳이니만큼 네.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그만큼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제 카터 장관이 JSA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네. 이번 방문에 우리의 한민국 국방장관도 동행을 했고요. 근데 미국 국방장관 기준으로는 이제 첫 헤이글 국방장관이 2013년에 한번 방문한 적은 최근에 있긴 합니다. 카터 장관이 이날 이제 검은색 점퍼를 입고 나왔는데요. 당연한 얘기죠. 이제 북한 핵 개발에 관련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카터 장관은 분명하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육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이제 발언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판문점의 상징성을 고려한 언급들이 있었죠. 판문점이 한반도가 얼마나 여전히 위험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지역이다. 그런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때문에 한미동맹은 철갑처럼 튼튼하고 강력해야 한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네. 좀 인상 깊은 강조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제 한민구 장관과 함께 JSA에 있는 이제 우리 측 관측소에 올라서 이제 북한군 진영, 멀리 보이는 북한군 진영을 살펴봤고요. 근무하는 우리 장병을 이제 격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카터 장관이 이제 군사정전위 회담장, 판문점 내에 있는 군사정전위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제 현장에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북한군 인민군 병사가 2명이 이제 군사분계선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카터 장관의 사진을 찍는 등 좀 민감한 이제 반응을 보여서 그렇군요. 좀 시선을 예.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 오른쪽에 계속 나가고 있지만은 카터 장관이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방문한 소식. 그 날씨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쪽 네. 진영까지 이제 좀 시야가 확보되긴 편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번에 이제 이상현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카트 장관은 취임한 이후에 이 JSA를 방문한 게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도 미국의 국방장관이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이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을 오게 되면 의뢰 여기를 좀 가서 이렇게 좀 시찰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매번 와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전 대통령들도 정상들도 와서 판문점을 방문한 사례들이 있죠. 근데 이 방문의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장 남북 간의 군사력이 가장 대치하고 있는 뭐 사실 군사 분계선을 두고 바로 몇 미터 앞에 서로 남북한 군인들이 서서 네. 경계를 쓰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곳은 또 결국은 한미 동맹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고요. 특히 오늘 한미 이 국방장관의 공동성명 속에서도 5항에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준수,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2013년 3월에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가 정전협정이기 때문에 이 카트 장관이 가서 이제 JSA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유지와 유엔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상징성도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육자회담이요, 사실 꽤 오래 제자리 걸음인 상황인데 이번에 안보협의회에서도 이 북핵 해결을 위해서 육자회담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어제 바로 있었던 한일중 네, 상부정상회에서도 역시 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한보
한미 안보 협의 회의도 물론 중요한 행사지만 네. 이제 있었던 이제 한일 중 3국의 정상회담이 깊은 이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이제 일본 총리가 3자 정상회담을 이제 3년 5개월 만에 열고 이제 정상회의를 가졌고요.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발표된 성명의 이름이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북한 문제, 북핵 문제와 연계가 없을 수 없겠죠. 이제 많이 알려졌다시피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제 정상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지만 다행히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이제 공조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라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한 의미가 있는 성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같은 날 이제 애슈턴 카터 장관이 판문점을 방문해서 얘기했던 육자회담 재개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삼국 정상 간의 성명에서도 이제 그대로 담겨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도 한반도의 어떤 평화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뭐 꾸준히 주변국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 초만 해도 육자회담 올 연말이라도 좀 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지만 일단은 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이라도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육자회담 무용론도 나왔거든요. 벌써 중단된 지가 뭐 몇 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리고 육자회담이 그렇게 열렸고 9.19 공동성명이나 2.13, 13 합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의 핵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막질 못했단 말이에요. 특히 그것 때문에 미국도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했었고 다만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셔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선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공동 인식을 이끌어냈고 그렇죠. 또 대통령께서 그 이전에 9월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육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그렇습니다.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 합의와 함께 이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육자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 담당 대사가 이 본부장이 각 그 육자회담 대표들과 연쇄 접촉을 하면서 육자회담 개최를 위한 그런 어떤 물밑 네.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요즘 조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육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금년 중이나 내년 초에 이렇게 열릴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는 서서히 이제 좀 만들어가고 있지만 결국 이제 북한이 움직여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금 잘 이행이 되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이제 뭐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벌써 이제 하반기도 이제 중반을 접어들고 있는데 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 네. 두 달 동안 주목해야 될 북한의 변수들 네. 앞으로 행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극단적인 이제 최고 지도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일정을 논한다면 이제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일정이 좀 주요한 계기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 좀 11월보다는 12월에 현실적으로 일정이 몰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12월 1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4주기입니다. 이제 3년 탈상이 작년으로 끝난 상태고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더 이상 유은 통치보다는 자기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좀 행사가 더 대규모가 될 것 같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요한 행사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이제 12월 24일은 김정일 그리고 30일은 김정은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일입니다. 이제 네. 군대 부분의 어떤 행사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일정이 끝나면 이제 내년 1월 1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예고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제 내년 1년간의 어떤 정치적 향방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여러 언론 매체나 연구하는 분들의 관심사가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참 남북 관계가 갈 길이 멀어요. 이제 8.25 합의 때 얘기했던 당국회담도 좀 빨리 열려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이산상봉이나 뭐 우려됐던 뭐 10월 10일 전후에서 도발도 없었고 일단은 뭐 잘 마무리가 됐지만 그게 유보를 한 거지 도발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이어지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간의 외교나 한미 국방장관회담 여기서 합의되고 나오는
내용들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안들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번 그 한미 성명 이후에 북한의 그 반응을 보면 예상외로 좀 톤 다운됐거든요. 네. 미북 평화협정 얘기만 했었고. 그래서 일단 북한으로서는 오늘 나온 한미 SCM 성명 내용도 뭐 추가적으로 북한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검토된 것을 재확인하거나 이제 승인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도발이라고 하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반응을 보이겠습니다만 아마 김정은이 공언했듯이 8.25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주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저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11월 중에 당북간 회담이 열려서 그동안 8.25 합의에 담겨져 있던 상호 관심사들을 이야기하고 특히 북한이 이제 7차 당대회를 앞으로 6개월 후에 개최하는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뭔가 남북관계라든지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김정은 시대를 좀 더 환하게 이렇게 열어가는데 좀 낫다는 판단을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지만 네. 역시 북한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대비와 또 어떤 도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문성무 위원과 이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